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보니까 이제 투자 뒷부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 파트를 했었는데, 일단 했던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투자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자, 투자에선, 뭘 했는가 3개 했어요. 첫 번째,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두 번째, 영업수지 계산. 세 번째, 투자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각각에 대한 개념, 키워드가 뭔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게 이게 중요하죠. 영업수지 계산표는 다른 것보다도 영업수지.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영업수지, 수지란 말이 결국은 순수익.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준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이 건물을 운영함에 따라서 매기마다 순수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순수익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여기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은 뭐 있습니까? 순수익은 총수익, 즉 조소득, 총수익이죠. 여기다 뭐 있습니까? 총비용을 빼준 뭐 남습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순수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조소득이 크게 2개 있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 그래서 가능조소득과 뭐 있습니까? 유효조소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은 이론상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빌딩이 있으면 100% 완벽하게 임대돼서 나오는 수익을 조소득으로 쓴답니다. 반면에 뭐 있습니까? 유효란 것은 실제 내손에 질 수 있는 총소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요? 공실 및 불량부지 이게 들어간다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총비용 같은 말이 결국 뭐 있어? 다른 말로 영업경비다, 그죠?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순수익 그게 3개 있지 않습니까? 자, 순수익은 보니 첫 번째 말 그대로 순수익. 영업을 하면서 난 수익이니까 순영업소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전에 있는 순수익도 있고 세금 후에 있는 순수익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수익적인 측면이 크게 5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총수익 관련된 게 2개 있고, 그죠? 순수익 관련 3개 있는데, 요 중간중간 들어갈 게 뭔가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그래서 요 중간에 영업경비, 요 중간에 뭐 들어갑니까? 부채 서비스. 요 중간에 세금 들어가겠지. 세금 중에 소득세, 법인세가 들어간다는 건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가 있죠. 화폐 시간 가치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면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시불 조건이 있고, 연금 조건이 있고, 저당 또는 감채기금 조건이 있다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일단 그런 이제 개념 자체를, 용어 자체를 먼저 기억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일시불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일시불은 딱 한 번의 금액이 이렇게 그대로 이동되는 걸 가지다는 말로 일시불이라 씁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건 중요한 건 내과대 현가는 차후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있는 제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파악할 목적은 내과고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은 현가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매년 금액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때 미래에 있는 금액을 알 목적은 내과가 될 것이고 거꾸로 현재 금액을 알 목적이 현가인 거죠. 그 다음에 저당 상속 또는 감채기금은 결국은 다른 말 뭐 있습니까? 금액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 금액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뭐요? 매기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 저당 상속 또는 감채기금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체적 디테일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에 금액 이동된다, 일시불. 매년 금액 알고 있다, 연금. 총 금액을 알고 있지만 매기 금액을 쪼개진 금액을 파악할 목적이 되고 이게 저당 또는 감채기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투자 분석 기법 들어가야 되죠, 그죠?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첫 번째 DCF부터 할까요? 자, DCF, NDCF가 있죠. 그러니까 DCF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D는 디스카운터지. 그러니까 이걸 좀 번역해 보시라고. 캐시, 그 다음에 플로우니까 할인 현금 수익 분석이죠.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이 말 아닙니까? 현금을 할인해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NDCF는 뭐 있습니까? 할인하지 않겠다. 뭐를? 현금을. 어떤 현금을? 미래에 있는 수익을. 그죠? 그래서 이걸 보통 다른 말로 비할인 현금 수익 분석인데 얘는 현금을 할인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갖다가 고려할래 말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는 당연히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하겠지만 뒤에 있는 비할인은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 반드시 비할인 현금 수익 분석에 있는 그 많은 내용을 기억하지 말고 항상 할인 현금 수익 분석에 있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그 세 가지 제목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MPV가 뭐죠? 수년까지. 그 다음에 IRR.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PI가 뭡니까? 수익성 지수죠. 이거 이외에 현가란 말이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현재 가치에 대한 준말이 되어지니까 이건 몽땅 다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비할인 현금 수익 분석도 사실 꽤 많지만 이 구체적 예 중에 반드시 기억할 게 딱 세 개. 이 세 개 공식은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어린 셈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이 있는데 이러면 사실 어린 셈법이니 비율 분석법 이 자체는 알 필요 없습니다. 물론 어린 셈법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어림잡아 대충 세만 돼서 이 어린 셈법인데 그래서 이 어린 셈법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성수법과 비율 수익률법 두 개 있는데 이런 걸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어디 속에 들어가냐 싶으면 안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집에 와서 성수법을 딱 보면요. 순소득 성수 있죠. 이 공식만큼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순소득 성수라는 것은 항상 이 제목이 분모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드러나고 가시면서 순영업 소득분의 총투자인데 일단 그 공식은 나중에 거의 공부하시고 있죠.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이러한 걸 공부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 정확한 말은 순영업 소득분의 총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공식이 있죠. 그죠? 지분 배당률은 밑에 있는 지분 투자분의 세전 현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비율 분석법 중에 여러 개 공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감당률 공식만큼은 정확히 알고서 그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 할인 현금 수익분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다시 손형가법과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과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수익성 지수가 있는데 요 세 개를 비교할 때 있죠. 뭐 큰 어떤 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단지 할 것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방식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순영가는 수익에다가 비용을 빼준다. 내부 수익률은 뭐 있습니까? 수익과 비용을 같게 만든다. 수익성 지수는 뭐 있습니까? 비용분의 수익인데 중요한 건요. 빼준다, 나눠준다, 같게 만든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말 뒤에 반드시 뭐가 꼭 들어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할인 현금 수익 분석은 수익과 비용 뒤에 무조건 현재 가치란 말이 꼭 들어와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이건 빼준단 말 한마디로 손익분기점이 뭐냐? 0이에요. 0보다 크면 투자할 것이고 거꾸로 내부 수익은 반드시 내부 수익 같은 말이 기대 수익.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 수익은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요구 수익과 설비 요구 수익. 그래서 이런 반드시 요구 수익과 설비 비교해서 내부 수익이 더 큰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PI란 건 뭐냐? 결국은 수익성 지수인데요. 얘는 항상 기준이 1입니다. 1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런 형태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으로 넘어가면요. 예? 첫 번째 할 게 이거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한 차이가 뭘까? 이런 건 꼭 좀 기억하세요. 지분과 부채. 그래서 우리 항상 지분은 우리 일종의 뭐 있습니까?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때에 따라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 어디 지분입니다.
그렇지만 부채는 반드시 뭐요?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부채예요. 그래서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가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영어 나오지. 이건 지금 지분이야. 그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우리 말로 하면 전부 다 부채라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B, MBS, ABS, CMBS, B가 붙은 건 반드시 기본 전제 되돌려 받는 거죠. 이건 항상 부채 속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은행에 돈을 빌려서 돈을 갚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저당, 상환 방법인데요. 물론 우리 거기 강의노트에 있는 41페이지입니까? 자책에 있는 그거 내용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고정금리만큼은 기억하셔야 돼요. 고정금리. 그래서 고정금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이런 거 아닙니까? 고정금리는 보니까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되는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얘는 원금 균등이고 매년 갖게 되는 게 뭐죠? 원리금 균등이고 이게 최정식이죠. 지금 오히려 이렇게 제목 자체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 가서 이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 대해서 매기마다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낼 것인가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고 지금은 제목 자체가 이게 분명히 중요한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장 가면요. 요것만 딱 들고 간다. 요까지만. 그래서 항상 이 고정금리라는 순간에 딱 들고 가면 나머지는 문제 물어줄 때마다 따라만 가시면 그 문제 풀 수 있다고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당 유동하란 말과 또 뭐 있습니까? MBS란 채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공부할 때 같이 이걸 묶어서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저건 무슨 말이냐? 저당 유동의 가장 기본은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 맨 처음에 차입자가 1차 대출 기간에게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가겠다죠. 그런데 1차 대출에 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준 결과 자금이 부족하답니다. 부족하면 할 수 없이 자신들이 설정했던 저당권을 2차 저당 대출기간 팔죠. 그죠? 팔면 여기 있는 2차 대출 기관들도 결국은 이 채권 등을 발행해서 이렇게 투자자한테 팔겠다죠. 때에 따라 투자자가 뭐 있습니다. 1차 대출이 직접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6개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6개 특징을 반드시 집에서 그려보셔야 돼.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내가 한 문에 이렇게 그려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계론 과목은요. 공부하실 때 이제 크게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만 문제 푸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EMI도 문제 푸는 방식이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 이 그래프만 그려놓고 있죠. 문제 푸는 방식이 있다고. 얘는 그래프를 이런 걸 그려놓고 그냥 문제 푸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건 굳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와 얘 사이는 1차 저당시장. 이렇게 있는 건 2차 저당시장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직접 저당 설정 못하고 얘는 직접 채권 발행 못하는 거죠. 또한 같이 얘와 얘 사이 묻는데 한 개의 저당 가지고 여러 개 채권 발행할 수 있어. 고정금리인 걸 이 변동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채권 등을 발행하게 하는 가장 기본 요건은 대출 금리가 채권 수익 높을 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저당이 유동화되어짐에 따라서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많은 돈 빌려줄 수 있다. 이론상 무한대 대출 가능하다. 또 뭐 있습니까? 1차, 2차 둘 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은 가지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저당권은 다른 데 팔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다가 한번 그려보시라고. 자, 그런 다음에 채권이란 게 크게 3개 있는데, 그죠? 그 중에 MBS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CMBS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ABS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담보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MBS는 담보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택이지. CMBS는 담보가 뭐예요? 상업이지. ABS는 담보가 뭡니까? 자산이지. 이런 자체도 시험 낼 수 있다고 분명히. 그 중에 MBS는 다시 채권 4개로 구분됩니다. 그와 같은 게 뭐냐? 맨 먼저 보니까 MBB가 있고 MP, TS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합친 게 아닙니까? MPT란 말과
여기 있는 B를 합친 거지. 그죠? 요걸 좀 더 수정 보완한 게 누굽니까? CMR, CMO죠. 그래서 이러한 걸 전부 다 누가 권리나 위험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거 맞으면 돼요. 그래서 MBB는 몽땅 B란 게 어디에 채권. 그럼 채권의 말뜻이 뭐 있습니까? 말 그대로 투자자가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어진다 이 말이거든. 그럼 결국은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어진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모든 권리, 모든 위험은 전부 다 발행자가 떠안고 있다 이래 버린 거죠. 그죠? 거꾸로 MPT에서 S는 이거 지분이 지분. 지분은 결국 뭐 투자자가 때에 따라 손해보고 이익 볼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위험과 권리가 전부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항상 MPT에서는 모든 게 투자자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두 놈은 위험이 분산되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만큼 뭐 있습니까? 발행자한테 있는 거고 거꾸로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뭐 있습니까? 예, 투자자한테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징들을 이 한 개 한 개 보시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죠. 중요한 거는 시험장 가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것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뭐 1, 2월 달이니까 이런 공부하는 중에서 한 20%만 내가 숙제 알고 있으면 된다. 20%만. 어차피 3, 4를 또 이거 할 거니까 똑같은 거. 물론 조금 약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한두 개 더 추가되겠지만 가장 기본 골격이 이게 가장 기본 골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3, 4를 가면 여기 20% 이제 알고 있던 한 50%에서 올라갑니다. 충분하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거니까 중요한 건 각각의 내용마다 뭐 있습니까? 키워드가 뭐냐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번 시간 할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저 즉 지분 금융 중에 중요한 게 우리저란 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매년마다 그 자체가 한 문제가 시험을 꼭 내게 돼 있어. 각각이.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책에 저기 강의를 보니까요. 예, 45페이지 갑니다. 자, 45페이지 보니까 4절 자금 동원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1번에 있는 신디케이트부터 조인트 벤처 그냥 넘어갑니다. 2번에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 수험생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쉽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는데 뭐 하는 거면 누구하고 서로 비교할 것인가 비교할 대상을 먼저 생각하세요. 항상.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 우리 보통 줄여서 PF라는 용어 써요. PF인데 그러니까 이 파이낸싱이 자금을 끌고 오는 거예요. 동원. 그러니까 금융인데 자, 좀 이따 왜 이게 앞에 프로젝트라는 말이 붙을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항상 얘는 비교할 게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면요. 이와 같이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일반 기업 금융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내가 현재 어떤 이 빌라 등을 지어서 뭐 있으면 집을 파는 집 장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뭐 이게 일반 기업 금융식 말해서 안 되면 내가 현재 집을 지어서 결국 뭐 그 집을 가지고 어떤 분양 등을 한다 생각해보라고. 단독주택을. 그런 게 일반 기업 금융식 말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해볼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구분돼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자, 제일 먼저 얘들은 둘 다 뭐 있습니까? 아파트를 짓고 단독주택을 짓는 부동산 등을 개발할 목적이. 그러면 일반 기업 금융은 제일 먼저 뭐라는가 하면요. 내가 현재 개발업자 사업주인데요. 사업주. 이 개발업자가 뭐 있습니까? 자기 돈을 집어넣어서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분양 등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챙길 목적인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 그런 결과 내 돈이 없단 말이야, 현재. 돈이 없으면 결국 할 수 없으면 뭐 있습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은행 가야 되지. 그죠? 은행 가서 돈을 빌려간답니다. 그래서 자, 사업주가 부동산 등을 개발할 목적인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은행 찾아와서 야,
나 현재 보니까 부동산 등을 개발할 목적에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건데 항상 은행들은 뭘 요구합니까? 담보. 너 담보 있냐? 그래서 담보 있다는 거예요. 담보가 뭐냐? 확실한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가 있어. 담보 제가 문제 뭐 있습니까? 돈 빌려주죠? 자, 돈을 빌려주었어. 자, 일단 이게 한 100억 정도 빌려줬다 하자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 이제 돈 투자했어. 자, 돈을 투자해서, 부동산 등을 개발하고 이제 뭐 있습니까? 하면, 임대 등을 주었을 때 나오는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익을 가지고 은행 돈을 갚고 남는 돈은 좀 얘 몫이죠? 그죠? 이게 우리 일반적인 뭐 있으면 부동산 개발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무 일반 기업 금융이라는 말을 쓰면 큰 어떤 큰 뜻을 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같은 사람이 집 장사한다 생각하시면 돼. 쉽게.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아니, 이 개발을 딱 해보니까 개발을 잘못해서 분양이 안 된 거야, 이게. 분양이 안 되어진 것만큼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 수익이 보니까 웬걸 한 50억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수익이.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고. 이럴 때 여기 있는 사업주 개발업체는 나왔던 수익 50억만 얘한테 갚아줍니까? 아니면 빌려간 100억을 다 갚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 갚아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사업주가 책임지는 거지. 그죠? 모든 건 결국 사업주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소구금융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소구. 소송에 대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돈을 갚자면 얘가 분명히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때 보니까 얘가 돈 빌려주었지. 그죠? 빌려줘서 이 돈 관리, 100억이란 돈은 은행이 관리합니까? 사업주가 관리합니까? 일반적으로. 아,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빌려줬으면.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 있습니까? 자금 관리는 결국은 사업주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집 진다 생각하시면 돼. 쉽게 말해서. 이런 게 보통 일반 기업 금융인데 위에 반해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PF는 좀 달라요. 자, PF는 제일 먼저 뭐라는가 하면 독립되어 있는 PF 회사를 먼저 설립합니다. 설립해요. 그런데 자, 제가 리자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SPC란 말을 가끔 쓰거든요. SPC. 이 SPC는 이말 약자예요. 특별한 뭐 있습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그래서 이 말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참 재밌는 게 이게 이 금융을 수업을 딱 듣고 나면요. 경제 신문 볼 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자,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뭐 있습니까? 예를 한다고 특수 또는 특별 목적 회사란 말 뜻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만 달성되면 이 회사는 자동 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SPC는 기본 전제가 있죠.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어.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종이 쪽지상 존재하는 회사지. 회사에 대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통 뭐 있습니까? 명목형 회사 또는 명목회사를 말씀드렸을 때. 자, 일단 이런 이제 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SPC는요, 회사에 대한 실체는 없어. PF 회사는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SPC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설립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사업주가 일정한 지분을 투자해서 이걸 설립합니다. 이렇게.
설립한다고요. 하는데 이때 뭐 있으면 이 PF에서는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부동산 등을 개발할 목적이에요. 목적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사업주가 있죠. 이 PF에서 회사 대신 은행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런 개발 사업할 목적인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은행들은요. 은행들은 우리 보통 대주단이라는 말 뜻이 뭔가 하면 은행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얘한테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요. 은행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담보를 요구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때 보니까 담보가 뭔가 하면요. 확실성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란 거예요. 자, 다시 볼게. 여기 있는 이 파이낸스 금융은 돈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담보가 뭐냐? 요게 담보, 여기. 프로젝트가 담보라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 있어. 요 사업 계획성을 딱 제출하면요. 은행들 이거 심사해봐. 아, 요거 수익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 본다고. 그걸 보고 빌려주는 거지.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보통 이제 이걸 갖다 우리 말로 쓰면 개발 계획 금융인데 그 말은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왜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스면 담보가 요거 있지 못하고 프로젝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죠. 즉,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죠. 요게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쓴다고. 그래서 절대 가장 중요한 말은 담보가 부동산 등이 담보라 쓰면 다 틀려. 이건 그렇지 못하다고요. 사업의 계획성을 딱 제출하면 은행들 이거 심사해. 해서 이거 수익성이 있겠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준다고. 빌려주는데 보통 우리 PF는요, 굉장히 막대한 자금 등이 소요되는 어떤 개발 사업이 있죠.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PF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고속도로 만들 때 있죠. 민자유치하지. 그죠? 또 어떤 민자유치란 말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좀 PF로 쉽게 말해서. 그 기본이 보통 들어가는 자금이 보통 5천억, 1조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금액이. 그래서, 자, 일단 돈을 빌려준 게 1조란 돈을 빌려줬다 할게. 빌려주면 요 PF에서 뭐 있습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돈을 투자해서 개발 등을 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가지고 빌려간 돈을 갚고 남는 돈은 여기 있는 사업주가 가져간다고. 우리 보통 이제 PF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우리 아파트 개발하지. 개발하면 전부 다 이 독립되어 있는 PF에서 따로 있어.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삼성이 보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강남에 어떤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또 여기 이 원주에 뭐 있습니까? 아파트를 짓고 있으면 똑같은 삼성이 지금 개발하고 있어. 있지만 실제 그 사업장마다 독립되어 있는 이 회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 이러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사업은 실제 삼성이 합니다. 사업도 실제 한다고. 왜? 여기 직원 없잖아.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단지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라고, 이게. 그래서 나오는 수익을 빌려간 돈을 이렇게 갚고 남는 수익을 얘가 챙깁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부터 합니다. 자, 일단 이 대주는 왜 대주냐면 이 말입니다. 보세요. 만약 1조란 돈을 빌려줄 때 국민은행 혼자서 이 돈을 빌려주었어, 만약에. 예? 근데 개발한 후에 이 수익이 전혀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오면 결국 얘는 1조란 돈을 그대로 손실 볼 수밖에 없다고. 한 은행 1조란 손실 보면 그 은행 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이 국민은행에 있으면 뭐 있습니까? 이 은행이 주거래은행이면 옆에 은행 꼬신다고. 야,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등등 가서 야, 돈 투자하라. 그래서 이렇게 십시일반 투자해서 결국 뭐 있습니까? 1조란 돈을 만든답니다. 이렇게 이러한 여러 은행의 연합을 가지고 다른 말로 대주단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러니까 용어 먼저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때 이 빌려준 1조란 금액을 우린 뭐라 한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했어요. 신디케이트. 론은 대출이지. 신디케이트는
합동, 연합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합동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은 큰 의미 같지만 그냥 들어본 거야. 괜히 뭐 우리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이런 말 나왔을 때 처음 들어봤네 해서 이쪽 답 짓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공동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런 다음에 또 가볼게 이제.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아니,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건 여기 있는 PF회사한테 빌려준 거요? 아니면 사업주한테 빌려준 거야? 보조상 누구한테 빌려준 거야? 얘한테 빌려준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PF회사는 직원이 있어? 없으면 이 돈 어느 놈이 관리할까 이거?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요놈한테 맡기면 얘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 고향 앞에 생선 맡긴 거지. 그죠? 그래서 이때 뭐 있습니까? 돈 관리를 누가 하는가 하면요. 은행연합 중에서 주거래은행이 돈을 관리한다고. 그럼 결국은 얘가 돈을 맡긴 거지. 맡겼다 이게 뭐야? 위탁. 같은 말이 신탁, 신탁.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위탁, 신탁인데 신탁 계정이라는 말을 쓴다고. 이 말은 얘한테 돈을 맡겼다 말 뜻이고요. 결국은 은행들이 돈을 관리해 주는 거야. 얘와 같이 우리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에스크로 계정 이랬어요. 에스크로. 아마 에스크로는 나중에 중개업법 배웁니다. 에스크로 쉽게 생각해서 이행업, 대형업인데 쉽게 말하면 뭐 있으면 신분을 센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쨌든 얘들이 돈을 관리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 사업주인 삼성에서 삼성건설 이 건설 보통 아파트 개발할 때 자재 등이 필요하죠. 돈 필요하지. 그런데 계획서를 얘한테 찾아간다고. 야, 나 돈 필요해. 돈 돌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마다 뭐 있으면 돈을 얘가 돌려준다 이렇게 얘한테. 자,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가장 중요한 여기 중요하고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이거 아셔야 돼. 아니 1조란 돈을 빌려주었는데 개발한 후에 이 분양 등을 해보니까 나오는 수익이 1조 이상 나오지 아니하고 있죠. 한 5천억 정도만 나왔대. 만약에. 그러면 어쨌든 은행들의 1조란 돈을 빌려주고 뭐 있습니까? 5천억 정도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못 받은 거지. 못 받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은행들은 요 사업주를 찾아가서 야, 네가 개발 사업 잘못 내가 손실 보았으니까 부족한 거 돈을 돌려달라 요구한다고. 이럴 때 여기 있는 이 사업주는 이런 걸 책임질 필요 있냐? 없다는 거야.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뭐라냐? 다른 말로 비소구 금융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이 개발 사업이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면 얘가 돈 빌려주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 그럼 얘는 얘한테 어른 요구할 것 같아. 야, 이거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만 책임져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좋다. 내가 그 부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큼은 책임져야 돼. 이런 걸 보통 뭐라냐? 예외적으로 일정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걸 다른 말로 제한 소구 금융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요 두 개 말과 이걸 좀 구분해보죠. 확인해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건 우리 일반 기업금 얘가 다 책임지게 돼 있다고. 돈 관리 얘가 한다고. 그죠? 그와 반해서 뭐 있습니까? PF라는 것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서로 반대를 해서 비교하시면 대충 얘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생각할 건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해야 된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 자, 또 가보겠습니다. 자, 요때 사업주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첫 번째, 우리 저기 있는 일반 기업 금융은 모든 책임 전부 다 사업주가 다 책임지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 있는 PF는요, PF는 보세요. 모든 책임 얘가 다 집니까? 그거 아니지. 일정 부분 은행이 책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거 이외에 다양한 업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장 큰 특징이고요. 다양한 업체가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요. 앞에 있는 일반 기업 금융은 전부 다 저기 있는 사업자가 몽땅 책임지는 걸 이제는 일부러 얘도 책임지거든. 일부러 그죠? 호랑결과 위험이 뭡니까? 분산되겠지. 한쪽에 모든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위험이 분산되면 그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자, 첫 번째. 여기 협상이 빨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거 입에 여러 업체 참여합니다. 원료 공급자, 제품 구매자, 정부, 보험회사 등등등 여러 업체가 분명히 지분 형태로 참여할 건데, 예? 그럼 여러 업체 참여했을 때 이 개발 사업할 때 뭐 있으면 가장 큰 단점은 서로가 이익은 최대한 뭐 가져가려 하겠지만 위험은 자기가 떠나려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업이 굉장히 뭐 협상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위험이 분산되지만은, 그죠? 반대로, 예, 협상 기간이 굉장히, 예, 길어집니다. 그러면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 그 반대급부 뭔지 압니까? 반드시, 이 금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제가 한 6년 전에 저기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공사에 있는 이 공장에서 뭐 있으면 PF를 했는데, 그때 한번 참여해봤었는데, 일정한 돈을 빌리면요, 하루 이자만 1억에 1억. 그 협상기간 30을 제한되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30을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자 비용만. 그러니까,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엄청나게 뭐 있으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또, 그럼 이런 여러 업체가 참여한 결과 이 사업은요, 예, 담보가 결국 뭐야? 사업의 계획성이잖아. 이 사업의 계획성 종이 쪽지거든, 이게. 그 위험성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다양한 업체들은, 야, 위험 커니까 혹시 이 개발 사업 잘못되면 최소한 내가 원금 등은 보장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보험에 가입하라, 보험에. 그래서 반드시는 보정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자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 자, 부외 금융이 존재합니다. 자, 부외란 것은 이 말입니다. 장부 2배 부채. 자, 다시 해볼게. 잘 보자고. 보세요. 자, 이런 게 이 부외 금융입니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현재 뭐 있습니까? 은행에 돈을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갔어. 근데 A라는 기업의 재무제표상 장부에 보니까 어느 은행에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갔다. 부채 항목에 100억이 기재돼 있어. B라는 기업은 돈을 빌려갔지만 이 장부상 부채가 없는 거야. 재무제표상 장부에서는. 이런 게 뭐냐? 예, 이게 장부에 없는 거예요. 없지만 갚아줘야 되지. 이런 게 부의금융이에요. 다시 해볼게. 은행들이 빌려준 건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얘한테 빌려준 거지. 그 돈은 누가 갚습니까? 얘가 갚는 거지. 열심히 개발해서. 그럼 얘 장부상 부채 있어? 없잖아. 여기 장부에 부채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장부, 저기 뭐 있으면 사업자의 장부상 부채가 없단 말이야. 없는데 얘가 얘 대신에 갚아주게 돼 있다고, 이걸. 그래서 어쨌든, 예, 부의 금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의 금융이 존재하면 다시 물어볼게요. 요 장부상 봤을 때 기업의 재무구조가 훨씬 좋은 건 A입니까? B입니까? 응? 얘가 좋습니까? 장부상에서? 장부 기록이 안 돼. 얘가 난 거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일반 기업은 돈을 빌려가면 반드시 장부상 부채가 있단 말이야. 얘는 장부상 부채가 없어. 없으면 결국 뭐 있으면 재무제표상 재무구조는 그만큼 뭐 있습니까? 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자, 일단 이렇게 흐름을 좀 아셔야 돼.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 자, 마지막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달려 생각하지 마. 아, 저기 있는 일반 기업과 이렇게 비교하는 걸 이걸 자꾸 생각하시라고. 어차피 이건 똑같은 일 계속 앞으로 할 거니까. 자, 요때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났을 때, 난 경우에 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봐볼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있는 사업주 개발한 중간에 망했어. 삼성이 망했는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아, 이거부터 할게요. 일반 기업 금융부터. 요 회사가 망하면 현재 자금 돈 누구한테? 지한테 있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 이 개발사도 결국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PF는 여기 있는 사업주가 망하더라도 개발 중간에 남아있는 돈은 누구한테 있어?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단 말이야.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 계속 돈을 빌려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돈 현재 여기 있으니까 이 사업주 망하면 얘만 싹 떨어내고 다른 기업 집어넣으면 그대로 개발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런 결과 얘는 특히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더라도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 지금 이거. 굉장히 복잡해,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제가 자꾸 비교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요. 일반 기업과 서로 비교 대충 기본 개념 아시죠? 기본 개념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 제목. 돈 빌려갔어. 뭘 보고? 요거. 그러니까 확실한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뭐 있습니까? 프로젝트란 사업의 계획성을 보고 빌려준 거야. 이런 걸 먼저 아시라고. 이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 이렇게 봤으면요. 예, 자, 지금부터 46페이지로 흘러갑니다. 예, 46페이지. 저기 있는 갈로 1번 특징 갑니다. 자금 조달은 결국 뭐 있습니까? 담보가 사업의 수익성이죠. 부동산 등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자금 조달 방식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사업주는 지분 형태로 돈을 투자한 거지. 그죠? 이렇게 지분 형태로 돈을 끌어올 수 있어. 두 번째, 이건 부채 아니에요, 이거? 부채 맞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 뭐 있으면 자금 조달은 지분 또는 뭐 부채로 끌어올 수 있다 말이 거기 두 번째. 자기 자본 또는 타인 자본 말 뜻이고요. 절대 타인 자본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동그라미 2번 회사 성격은 모 회사와 독립되어 있는 SPC다. 그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당사자는 협상에 위험이 배분되지만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죠? 참여 조건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자, 사업주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다는 보자 한 몇 개 보겠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사업의 현금에 의존한다. 이 말이 이거요. 자, 보세요. 원칙은 나왔던 요 수익을 가지고 갚아주는 거지. 그죠? 굳이 그 부족한 부분 사업주가 책임질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 원칙은. 그러니까 나오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더라 말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처리상 이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외 금융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양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량 사업자로 PF에서는 보다 유리한 신용 조건과 금리 제공이 가능하다. 이거 볼래요? 자, 이러면 은행이야. 은행인데 한번 따져볼게. 일반 기업 금융은 딱 보고 얘가 조만간 망하겠대. 얘도 조만간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둘 다 망할 것 같다면 이 일반 기업 금융은 얘한테 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죠? 얘는 돈 빌려주겠습니까? 주겠냐고. 줄 거 아니야. 명목상 빌려주고 돈 누가 손에 쥐고 있습니까? 얘가 쥐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만간 파산 등이 날 수 있는 기업주라도 이 개발사가 엄청 수익이 높은 거야. 그럼 무조건 빌려준다고.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 보시고 네 번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주는 보정보험에 가입합니다. 자, 그 다음 대주단. 자, 대주단에서 동그라미 1번 신탁 계정, 위탁 계정, 에스코레이트 계정. 이 말이 뭔지 알죠? 돈은 현재 은행에 맡깁니다. 허랑 결과 밑에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기업권 있죠? 사업주가 파산 시에 개발 사업에 영향 안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출 금리와 수수료. 자, 봐보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볼래요? 똑같은 이제 담보 개발 사업 가지고 일반 기업과 여기 있는 PF에서 돈을 빌려준다면 훨씬 더 대출 금리 높은 게 누가 될까? PF입니까? 아니면 일반 기업 금리입니까? PF지. 일반 기업 금리는 확실한 담보가 있잖아. 여러분 뭐 파산하면 무조건 그 담보까지 경매처럼 원금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PF는 뭐야? 담보가 사업의 계획성 종이 쪽지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보통 금리가 훨씬 더 한 2배 높습니다, 실제. 그래서 훨씬 더 금리가 높더라. 그래서 사업만 성공되면 엄청난 이 수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일단 뭐 그 정도까지 하자고 지금은. 뭐 다른 거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보는데, 항상 보니까 PF는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하면 대충 그 개념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일단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까지 봤으면 자, 문제 풉니다. 문제 11번부터 17번까지. 17번까지. 자, 1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자, 가보자고. 11번.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담보대출 이외의 방법으로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맞습니까? 요거. 자금 조달할 때 뭐 있습니까? 담보대출. 이거 담보대출 아닙니까? 사업 계획성이야. 이런 담보대출 이외에 뭐 있습니까? 지분 투자 자금 조달할 수 있지. 그죠? 그거 묻는 거에 맞는 거고. 자, 2번 가볼게. PF는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뭐 있습니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의존한다. 이 말이죠. 요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갚아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13번. PF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14번. 부의 금융을 누릴 수 있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집니다. 맞는 거고. 15번.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여기 보세요. 정보 비대칭 이 말입니다. 이 PF, 일반 기업은 요 사업주가 이 돈 빌려줄 때, 얘가 조만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 정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일반 기업은. 근데 PF는 요 놈이 조만간 망한다, 망하지 않을 필요 있어? 없잖아. 얘는 오직 뭐 보고 있어? 요 개발 사업이 수익성이 있냐, 이거 보고 있다고. 그죠? 그런 결과, 여기 있나 뭐 있습니까? 이 PF는 사업주가 조만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 정보 파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6번. PF는 개발 사업주와 개발사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킨다. 이거 보세요. 여보세요? 개발 사업주 누구야? 얘지. 현금은 누구한테 있어? 얘한테 있지. 분리됐지. 그래서 그런 결과, 뒤에 보니까 개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PF는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며 비소구 금리 일반적이다. 부동산을 담보를 합니까? 아니지. 뭘 담보해? 프로젝트지? 그런 결과 담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대상이 안 된다. 즉 원칙은 비소구다. 맞는 거지. 그죠? 요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서.
자, 우리 기본서는 여기 있습니다. 검룡에서 맨 뒤에 있던 데 보니까 책에 대한 순서 약간 좀 뒤에 가보자고요. 예, 398페이지. 항상 이런 건 달락달락 끊어서 보세요. 그게 나으니까. 이게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가 이게 언론에는 비칠 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비쳤는데 그건 언론이 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기 뭐 있습니까? 저기 SPC를 통해서 보통 뭐 있습니까? 이걸 악용을 많이 하지.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나쁘게 비치는 거지. 사실은 페이퍼건이 그 컴퍼니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기업의 어떤 뭐 있습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아주 특별한 목적을 달성할 목적이든. 그래서 이건 저기 SPC를 만드신 뭐 있습니까? 특정한 목적만 달성되면 무조건 해산되게 돼 있다고. 근데 회사를 설립해놓고 이 뭐 건물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 목적 달성을 바로 해산할 수 있으면 못 하거든, 이거는. 근데 그럴 때 보통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나 이게 나쁜 적 자꾸 쓰다 보니까 이 나쁜 적인 느낌 있는 거지. 그렇진 않습니다. 자, 398페이지.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일단 뭐 설명이 꽤 많은데,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이 컨 2번 있죠. PF, 프로젝트 파이낸스 적용 대상이 있는데, 자, 첫째 줄 뭐 있습니까? 첫째, 장기 수익성이 높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며 독립적이며 대출 상환이 충분한 사업이어야 된다. 이건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보세요. 아니, 은행 같으면, 예? 은행 돈을 빌려줄 때, 위험성이 커. 빌려주겠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익이 굉장히 수익이 높을 것이고 또 안전한 거야. 또 반드시 원금도 회수할 수 있을 때 빌려줄 거 아니죠? 그런 게 정도 있다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는 한번 쭉 읽어볼게요. 프로젝트 수익과 자산을 1차적으로 상환전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가 타 사업과 명확히 독립적이고, 예, 분리 독립되고, 예, 쭉 있는데, 이 말이 이거. 자, 보세요. 삼성이 보니까 부동산 등을 개발할 때, 여기 있는 서울에 있는 강남 사업장과 원주의 사업장이 있을 때, 이 둘 다 비록 삼성이 하지만, 실제로 뭐 있으면 독립되는 PF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비록 저기 뭐 있으면 강남에 있는 사업장이 망했다 해서, 여기 있는 원주에 있는 사업장은 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다 별개. 그러니까 분리돼 있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정도 보시고 있죠. 나머지 그냥 넘어갑니다. 자, 399페이지. PF, 큰 3번, PF의 특징. 자, 특징에, 예, 갈로 1번, 뭐라 했습니까?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 설립한다. 이 말이 요거죠? 예, 독립 SPC가 있어요. 사업적 분리돼 있어요. 요거 묻는 거예요. 자, 뒷장 가볼까요? 보니까 비소구권 제한 소구금융이 있다. 이 말이 뭔지 알죠? 그죠? 비록 여기 있는 돈이 부족하다 해서 사업자한테 이 책임을 전가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나머지는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 양갈로 7번 401페이지. 철저한 자금 관리란 말 뜻이 뭐냐? 거기 둘째 줄 보면 결제 위탁 계정 써놨죠? 이 말은 뭐예요? 돈 관리 누가 한다? 양갈로 7번에 은행이 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 좀 아시고요. 뒷장 가볼까요? 402페이지. 거기 맨 위에 PF와 기업 금융 비교되어 있죠. 그죠? 자, 그건 나중에 보시고, 일단 앞에까지 우리 갈로 7번까지 나중에 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대신 뭐 있으면 우리 강의노트 있죠? 그 내용을 강의노트까지 정리하시라고, 이 내용을. 자, 나머지 402, 403, 404는 그냥 넘어가자고, 지금은. 그리고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404페이지 보니까 PF의 장단점이라 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아마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이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거기 있는 404페이지 있는 장단점을 쭉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자, 금융의 마지막을 우리자 합니다.